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의 부모님께서 아이의 PC 구매를 위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꾸민걸 PC를 그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아이는 현재 7살이고 이제 내년에 8살이 되면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주로 하는 용도는 그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주로 하고 있고, 집에 다소 오래된 노트북이 있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좀 한 며칠 하다가 애가 안 하고 자꾸 이제 핸드폰으로만, 그 작은 화면으로만 계속 보다 보니 눈도 나빠질 것 같아서 이제 PC 제작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방문을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PC 제작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대화의 내용은 뭐 일단은 어떤 용도로 PC를 사용할 거니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지만은, 주된 뭐 사용 용도, 그 다음에 PC를 어느 정도 아이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PC도 지금 접하는 시기가 뭐 적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부터 노트북을 써왔으니까는 되게 빨리 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로블록스는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싶다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죠. 내 자식한테는 무한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고 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같을 텐데, 일단 오늘 만나본 부모님도 동일했었어요. 아이가 7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조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RTX 5070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고사양의 스펙으로 조금 알아서 오셨었는데, 제가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한다 말씀을 드렸었고, 무조건 뭐 성능 좋고 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좋은 선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맞지 않은 옷을 입혀주게 되면은 PC라는 거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내가 쓰지 않은 그런 잉여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 잉여하는 것들, 오버 스펙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을, 고사양의 스펙을 굳이 아이는 지금 이만큼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아이와 대화를 나눠 봤을 때 아이의 이제 PC에 대한 능숙도를 봤을 때는 일단 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 PC로도 지금 충분하게 다 적용할 수가 있고, 아이가 조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입학할 때 지금보다는 더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을 하기 위해서 PC를 다시 한번 구매할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좋은 걸로 사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부모님께서는 RTX 5070 또 이걸로 또 대략적인 또 견적이라든가 가격대를 생각하고 오셨는데, 그거에 진짜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PC 제작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되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잘 돌아가니까 아무튼 이걸로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좀 사용하시다가, 아이가 진짜 성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좋은 걸로 사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상품이 도착을 했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정말 PC의 부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메모리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진짜 8기가짜리 하나가, 옛날이 아니라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 3만 원이면은 8기가짜리를 하나를 샀었는데 지금은 거의 2배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메모리도 그렇고 SSD도 굉장히 가격이 올랐고 CPU도 야금야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는 고사양의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CPU는 라이젠 5500 GT를 골랐고, 뭐 6코어 12스레드, 뭐 터보 부스트가 뭐 4.4기가까지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품고 있죠. 이 그래픽 카드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파라던가 뭐 롤 이런 것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CPU입니다. 요즘에 또 그래픽 카드도 굉장히 비싼데 그래픽 카드 하나가 진짜 PC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다 부합하고 있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요. 다 정품으로 쓰고 있으니까 요거 정품 보이시죠? 무상 AS 기간 3년입니다. 제가 부품별로 무상 AS 기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오늘도 멀리서 오셨었는데 혹시라도 저 말고 다른 곳에서 A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때 뭐 그
타 업체에서 CPU가 불량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무상 AS 기간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니라 AS 대행을 하시게 되면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PC 그 CPU를 교체 없이 이제 AS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껍데기 한번 열어보고요. 그다음에 CPU랑 이제 쿨러만 뺐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모리 가격 비쌉니다. 일단 게일 제품으로 했고 일단 속도는 3200짜리고 8기가짜리 두 개를 해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린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그냥 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제품들도 있지만 보통 무상 AS 기간은 1년, 그 다음에 유통기한을 감안해가지고 1년 6개월 정도를 해주는데 일단은 아이가 좀 어리고 또 빠릿빠릿한 뭐 스피드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안정성에 조금 치우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가 고장 나가지고 자꾸 바꾸고 뭐 또 사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메모리가 일단 제품이 생산 중단될 때까지 AS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골치 아픈 일은 없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제품이야 뭐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NVMe 512기가로 선택을 해서 일반 SATA 방식, 아직도 SATA 이제 SSD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께서도 이제 새로운 PC도 보셨었고, 그 다음에 뭐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저한테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거 어떠냐 물어보셨었는데 일단은 당근에서도 아직 뭐 SSD가 2.5인치 아주 고사양의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다 달려가지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일반 SSD 2.5인치보다는 속도가 스펙상 한 6배 정도나 좀 빠릿빠릿한 SSD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뭐 이 제품은 제가 뭐 한두 개 팔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속도 빠릿빠릿하게 나오고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SSD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가츠사의 전격 600W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파워의 무상 AS 기간은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는 진짜 파워 뭐 교체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 사실 일은 없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래도 일단 파워의 생명 주기는 6년은 거의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아주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는 이상은 이 파워로 쭉 쓰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파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사의 A520M A 프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그냥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메인보드이고요. 뭐 성능 잘 뽑아주는 메인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SD를 장착을 하고 나사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나사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나사가 있고 SSD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나사가 있는데 이 SSD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나사가 좀 머리통이 좀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안정성 있게 장착이 가능한 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했고요. 이제 기본 쿨러 가이드는 지금 탈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의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앱코4의 510 오피스 라이트 제품이고요. 그냥 군더더기 없는 아주 기본형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샤시 자체가 일반 케이스보다는 약간 두꺼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성이 있고 좀 무게감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전원 버튼 있고 전면부에 USB 2.0 단자 2개, 3.0 단자 1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A520M A 프로 메인보드와 이 케이스의 완벽한 그 조립을 위해서는 이렇게 메인보드 고정핀이 있습니다. 고정핀을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고정핀이 박혀져 있고 약간 높이가 낮은 고정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메인보드 케이스 회사에서 조금 그러니까 반토막 난 이제 고정핀을 제공해 주는데 그 위에다가 돌려 가지고 장착을 해 주시면 메인보드 안정성 있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나사 구멍 있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이제 안전하게 조립을 되어 있고요.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조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고정핀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으로 이제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결합을 도와주는 역할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진 않지만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커넥터들을 연결할 때 여기 3.0 단자도 있고 USB 헤더라든가 전면부 프론트 패널, 그 다음에 24핀
파워 케이블 같은 거를 연결을 할 때 힘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불량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의 역할을 한번 염두를 하시고 꼭 메인보드랑 케이스랑 조립을 하실 때는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고정핀을 장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와의 호환성을 다 판단을 해서 일단 별도의 케이블 구매 없이 그냥 HDMI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바로 이 윗부분, 요 상단 이 부분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그냥 쏙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연결하시면은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첫 부팅이죠. 첫 부팅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뭐 메모리 클럭이라던가 이런 거 별도의 세팅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잡고 있고요. 뭐 CPU의 뭐 속도라던가 뭐 이런 것도 다 정상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의 버전,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2025년 9월 2일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9월 18일 날 이제 새로운 버전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환상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위험한 작업이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제작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조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아까 다소 위험한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다가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컴퓨터는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화면 출력이 안 된다거나 하는 벽돌 증상, 브리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뭐 내 SSD 혹은 내 메모리와의 호환성 이슈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내 주변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까지 한번 여쭤보시고 주변에도 도저히 없다. 지인 중에 없다. 뭐 아는 선배, 뭐 오빠 있죠. 근데 없다. 그렇게 되면 주변 PC 가게에 가시게 되면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꾸민과 PC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는 최신 바이오스로 알아서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타 업체에서 PC를 구매하셨다. 그렇게 되면은 조립 의뢰를 하실 당시에 그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뭐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싸리 그냥 처음에 돈 지불하실 때 계약하실 때 그때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그냥 해주세요 하면은 100이면 100 그냥 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단 조립이라던가 뭐 화면 키고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뭐 그렇다 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보통 업체들은 출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꾸민거 PC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 초도 불량 테스트를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 그래픽에도 한번 부하를 한번 줘보고 CPU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SD 속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0대 이상 나오고 있어서 되게 준수한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와 OCCT를 구동을 해서 시내 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에 한번 부하를 주어가면서 CPU의 정상적인 온도가 되는지 혹은 얘의 스펙에 맞는 성능을 뽑아주는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PU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 게 발동이 되는데 스로틀링이란 CPU 온도가 너무 높아. 뭐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인위적으로 성능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조금 이제 낮게끔 하려고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성능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게임이 갑자기 한 20분, 30분, 그러니까 20분, 30분이라 하면 조금 달궈지는 시간이죠. 그때 되면 막 뚝뚝뚝뚝 끊겨버리고 난리가 나네. 이럴 때는 CPU의 온도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M5를 통해서 메모리를 한번 5주기를 한번 돌리게 됩니다. 일단은 물론 다 새 제품이긴 하지만 100개면 100개 다이아몬드가 다 아주 훌륭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더든지 AS 센터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괜히 AS 센터가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렇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저는 출고 전에 문제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저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제품만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있는 PC를 제작하러 오셨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조언대로 아직 아이한테는
맞지 않은 옷입니다. 아직 활용하지도 않는 그런 고성능의 스펙을 미리 사시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냥 현명한 지출이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필요시 이 PC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시 그때 좋은 걸로 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에서 어떻게 PC가 제작이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아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고장 없이 뭐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PC를 사야 되는데 로블록스랑 마인크래프트 정도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사양도 정말로 좋은 사양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요즘에 PC 가격들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고객분들도 실례로 계시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SSD나 메모리 이런 거는 요즘에 AI 때문에 진짜 많이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진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의견을 주셨었는데 조금 장기화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 PC도 성능 부족함 없이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장고장 없이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도 자라서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이 나라의 인재로 거듭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